예상하셨어요, 그게? 저 진짜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세 분께 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 이거 뭐예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뭐 이런 거 돈봉투가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납니까, 뭐가? 그렇게 나요. 네. 뭐가 나요? 나요. 제가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받아가서. 돈봉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저는 나요. 그래서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뭐야. 전 그 얘기를 어디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이제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검사 20여 년 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게 없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기자 한 25년 가까이 했는데 네. 체포동의안 내고 법무장관이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박봉계 장관도 했다고. 예. 그거 법에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네. 뭐 진영 논리, 정당의 손익계산 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지만 주장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렇게까지 막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고. 김태현의 정치쇼. 이중성님, 정치쇼 신삼변시대 여의도 타짜 배수진 시간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5090님의 문자를 이게 읽는 게 도움이 이 당사자에 도움이 되는 문자인지 아닌지 읽지 모르겠는데. 마세요. 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저는 시키면 다 합니다. 읽지 마. 안 돼, 읽지 마. 저 SM이 하라면 다 해. 일단 있으니까 읽는 거야 나는. 서장님은 아니에요. 5090님 울림 있는 보수 패널 장성철 소장님 화이팅. 이 문자를 읽은 거지 저의 개인적 의견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냥 저를 욕해 주세요. 이게 좀 마음 편해요. 자, 김태현의 정치쇼 네.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두 분 모셨어요. 세 분이구나.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 어마어마한 활약을 요새 하시고 계신 거 제가 사실상 보고 리틀 있습니다. 이재명. 아니 다시 패널 한번 저 읽어야 되겠죠 문자. 안민수 대변인. 장선철 소장님 화이팅. 젠틀맨이시죠. 젠틀맨.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짚어볼 주제가 많은데 예. 요거부터 보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한민수 대변인 예상하셨어요, 그게? 저 진짜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세 분께 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 이거 뭐예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뭐 이런 거 돈봉투가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납니까, 뭐가? 그렇게 나요. 네. 뭐가 나요? 나요. 제가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받아가서. 돈봉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저는 나요. 그래서 받아봐서 아는데 뭐야. 전 그 알고 얘기를 싶다. 어디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이제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검사 20여 년 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게 없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기자 한 25년 가까이 했는데 네. 체포동의안 내고 법무장관이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박봉계 장관도 했다고. 예. 그거 법에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네. 뭐 진영 논리, 정당의 손익계산 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지만 주장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렇게까지 막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고 5년 아니 5번을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검찰 주장이. 이건 뭐 재판에서 다퉈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5만 원권으로 하면은 1,000만 원이면 200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집권당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의 중진원을 만나서 사업자가 뇌물을 준다고 하면 네. 거기 가서 돈봉투에다가 돈을 세서 넣습니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전 그건 잘 오늘 이해가 안 돼요. 해서 넣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건 습관이니까. 아니,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나왔는데 우리 소통관의 기자들이 몇 명 만났더니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장관이 이런 식의 이제 좀 너무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니까 더 가결표를 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얘기 하긴 바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한 장관이 진짜
뭐 근데 그걸 노리고 이런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홍국 원내대표 이야기하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 말씀드리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자, 그 민주당이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인가? 아, 우리 막아냈어. 네. 좋아. 네. 우리 이제 검찰 물리치고 이제 단단하게 성을 쌓아가지고 하면은 우리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박수 칠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걸 성공했다고 보는 건지 그건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한동훈이 이렇게 세게 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건 뭐 저희 뇌피셜입니다만은 민주당 차라리 부결시켜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라든지 여기 더 힘이 실릴 거야. 일종의 부결 유도설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게 역과 역의 역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뭐 과거에 저런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있었는데 까 생각합니다. 어제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막 이런 토론에서 네.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되게 수세에 몰렸지 않습니까? 이게 유도해가지고 결국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때 그 당시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그때 국회의원이 앞에서 누구요? 유시민 의원이 네. 피식 웃으면서 그럼 왜 그 유도에 당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적 목적, 전략적 목표가 민주당이 뭘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명분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검찰의 이제 이런 과한 행동에 대한 네. 이제 저항 그리고 뭐 누구든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세운 거다라고 하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특권이죠. 어쨌든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 이번에 민주당을 통해서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전에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은요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막 그런 약속을 수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비리 혐의란 말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지금 체포 당할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 특정인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혐의죠. 그거를 민주당이 옹호하고 방어를 한다? 그걸 불체포 특권을 이용을 해서 부결시킨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명분과 논리와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잠깐 뭐 그래 우리 방어막 잘 친 것 같아 라고 안위를 자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겠어요. 이게 워낙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해가 가면서도 불체포 특권 자체에 대한 그 여론은 좀 안 좋은 건 맞으니까 네. 뭐 특권이 있다 하다못해 이제 면책 특권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혐의 자체는 개인 비리 혐의인데 그거를 부결시킨 거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최재성 전 수석 네. 저기 나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더니 네. 이거는 부결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뭐 개인 의견을 저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최재성 전 수석도 부결시켰을 때 민주당에 다가오는 역풍 이런 거 감안하셔서 하신 말씀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네. 두 분 말씀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앵커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계산을 했다면은 네. 당이 좀 더 이렇게 뭐 당론을 정한달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체포동의안이 역대 들어오면은 이제 물론 정의당은 이번에 당론을 결정을 네. 했습니다만 그 가결이었죠.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 개인에 맡기는 건데.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됐다고 해서 노웅래 의원이 무슨 검찰에 수사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보면은 사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불구속 수사 추세가 맞습니다. 그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은. 근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그저께였죠. 압수수색을 또 했어요. 이제 소통관을 해가지고 의정 시스템을 또 검찰에 수색을 했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 하면은 노웅래 의원은 분명히 자기가 재판에 성실히 받겠다. 수사도 지금 이미 가서 여러 차례 받았고요. 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아예 뭐 수사를 안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조금 차분하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이제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게 그 맞습니다. 느낌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게 뭐 함정이라고 하면 뭐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철조망을 쳐놨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이 철조망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간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불구속 그의 수사. 말씀은 네. 야 이거 부결시키면 우리 역풍 불 수도 있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도 이게 무슨 부결시킬 함정 보이지 않는 함정이 아니라 보이는 함정인데. 눈에 이렇게 보이게 철조망 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이게 돌아갈 거야 아니면 넘어갈 거야라고 재밌는 했는데 무슨, 이제 네.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면은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그다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보고 이게 이제 발부를 하든지 네. 기각을 하든지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청구한다고 무조건 발부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 이걸 이제 통과시켰는데 법원에서 기각된다. 엄청난 검찰의 역풍이겠죠. 검찰 역풍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로 있어서는 하나의 숙제를 오히려 국회가 해결해 줘 버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체포동의안을 내면은 저도 이제 기자할 때 쭉 살펴봤잖아요. 체포동의안 내서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될 경우에는 네. 구속 적부심이나 이런 거에서 부결되는 게 경우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1월 이제 9일인가에 끝나면 1월 임시국회 12월 임시국회 끝나는데 검찰이 이미 수사를 성실히 받아온 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어디 뭐 갈 것도 아니잖아요. 뭐 증거 인멸할 게 어딨습니까? 다 가져갔는데 거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냈다는 거는 어떤 그런 것도 예. 거기다가 이제 노리면서 하나 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야 뭐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그렇죠. 우리는 뭐 법원에서 부담 없을 수 있어라고 이제 철저망 쳐놨다는 거고 네. 그럼 민주당 저게 걸리면 우리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면서 왜 걸린 거예요? 그럼? 아니,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다음 건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는 이 부결시키고 철조망을 하나는 어쨌든 가결시키면 안 이거 뭐 된다? 약간 상처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는 거죠. 21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3명인가 여야 통틀어가지고 됐는데 20대 국회하고 21대 국회의 차이를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용히 처리가 됐어요. 당에서 뭐 이 사람들한테 대해 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말도 없었고 그 본인들은 약간 처음에 억울하다 도와달라 하다가 당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하는지도 여야 몰랐어, 막론하고 사실 그냥 그때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쓱쓱쓱 해가 통과했는데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이 이 개인 일이고 우리가 뭐 할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당직자들은 대변인이라든지 뭐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뭐 억울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면서 중진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판을 키워야 되는 건데 커진 거죠 이 판이. 판이 말하자면. 커졌다. 저기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칙은 항상 그렇게 굳건해야 되잖아요. 그 미역줄거리처럼 흐물흐물 하잖아요.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시켰을 때는 왜 그랬습니까? 정정순 의원 왜 그랬어요?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왜 가결시켰습니까?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얘기하면 돼요? 좀 그때는 그렇게 가결시켜놓고 이때는 부결시키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부패, 비리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대야죠. 왜 여기에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개혁을 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실 말씀 있죠. 네, 많이 있죠. 법의 잣대는 동일한 게 맞고요. 저는 장 소장의 이런 비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법의 잣대를 보면은 뭐 이게 또 주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딱 지금 간단하게 지금의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이랄지 이런 데도 똑같이 법의 잣대가 동일하게 도대체 못해서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요. 그래요? 노웅래 의원 건은 예. 단순히 한 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정권이 바뀐 뒤에 지금 벌써 세 분 다 아시잖아요.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압수수색은 수백 건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 뭐 장차관만 해도 23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사들이 전방위이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도 물론 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거는 이전에 이제 세 분과 좀 그 의상직 의원은 이제 우리 쪽 한 분이셨는데 네. 다르게 이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정권의 뭐 탄압과 야당 파괴 예, 그런 의도가 짙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실장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왠지 장 소장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한동훈 장관 관련자고. 얘기 잘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는 얘기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윤 실장 끝나고 장 소장 하시면 되죠. 네, 네. 일단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 발언한 거, 네. 그거 일단 내가 법정도만 정리해드리면 피의사실 공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국회법에 장관이 나와가지고 의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할수 있죠.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한 적이 있으니까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수사지휘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검찰 사무규칙하면은 주요 사건 보고하게 됐으니까 보고받은 거 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얘기는 뭐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어느 정도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네.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판이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졌다. 앞에 세 명이 했을 때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네. 장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아무 모르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게 판이 커진 거가 있지 저는 사실 않습니까? 장관이 거기서 발언하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그 보도도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형평성, 당내 형평성 이 커진 거가 하나. 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뭐 철조망 적혀 네. 있는데 갔다랑 그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 야당 탄압에 대해 가지고 선두에 서 가지고 막 해라는 게 이제 야당에 이제 공격하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세게 말하면은 그 논리에 딱 부합하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알면서 난 이 철조망 넘어가겠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장 소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그 본인의 한동훈 역할을 장관 제대로 자세한 했다라고 발언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 밝힌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본인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로 평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저 한동훈 장관 어저께 강하게 얘기해서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이러면 밀리지 못하지 하고 부결시켰다는 박공급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까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어. 한동훈 장관이 더한 어. 조사 내용도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 보이는 거 보면 많이 아프긴 아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이후에 한 장관하고 이제 노웅래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저런 식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랄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몇 차례 조사를 할 때 방어권도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했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물론 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취지를 설명하는 건데 역대 네. 장관들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보도를 못 본 거는 한 장관처럼 저는 한 장관이 또 나가면서 오늘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거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야 이분은 이미 정치인이구나. 그건 뭐 집권당 대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위원 자격이랄지 국무위원 태도는 아니다. 형 이런 그렇게 비판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네. 추미애 박봉계 그때부터 비판해야 돼. 형 그거 안 돼.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 설명한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사담 방송이 됐어. 아이고 PD님 저기 네. 돈봉투 하나만 좀 마련해 주세요. 부스럭거리는 안 거리나 한번 확인해 저는 드리게. 그 말은 지금 말하는데 국민들이 기억할 거다. 네, 그렇게 그 얘기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양쪽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저 봐 한동훈 저 나쁜 X 네. 이렇게 모질게 하고 놔두고 보자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 봐 방탄 똘똘 뭉쳐가지고 양쪽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맞는 어제 말씀. 장면. 가운데 계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 양쪽 지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 동상이몽하는 거는 뭐 다행히 좀 명확한 제가 오늘 사실인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장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법무장관이 하는 건 과도하죠. 정치인이 몰라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네. 집에 장롱에다가 3억 원 이렇게 모아놓고 6천만 원은 해명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와요. 저번에 주신 거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저번 민원 뭐 더 해드릴 거 없어요. 이런 문자 나왔어요. 그럼 그래도 옹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옹호를 떠나서 일단은 그분이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건 재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가석방 불원서에 나는 무죄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게 맞냐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그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의견 쪽에 아니겠습니까? 계셨던 분들이 쭉 논리가 아니었냐고요. 한면숙 전 국무총리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MB는 뇌물과 횡령죄 인정했나요? 그러니까 다른 그래서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을 그러니까.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건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하고 대법원까지 났지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말이 그거는 되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양심적으로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의 내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건 또 이제 정치적 역풍은 물론 부는 거죠. 정치적. 저랑 평소 친한 우리 장 소장이 사람. 최근에 몇 달 연락을 못했다고 오늘 네. 매섭게 들어오는데. 아니 저번에 좀 밥 그러지 사준다고 해놓고 맙시다. 안 사줬었잖아요. 지금까지 형 동생 관계인 진행 장성철, 출연 한민수 두 분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저기 잠시 쉬었다가 뉴스 들으시고요. 나머지 얘기 좀 진행하죠. 네.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세 분과 여의도 타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 썩소를 날립니까, 장 소장? 아니 저 지금 참 죄송해서 그래요. 네. 죄송해서. 8557님 문자. 요 때문에 그러시구나. 오호, 장 소장님. 이번 설에는 선물 세트 받겠는데요. 아 이건 불가능한 게 2주 전에 벌써 다 통보가 갔어요. 네, 이미 그래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못 받아요. 문 닫았어, 이미. 네, 문 닫았어요. 예, 클로즈. 추석을 기대해야 돼, 이제. 클로즈. 예? 안 되면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라도. 예. 아, 청와대 용산 선물에 한민족. 아니요, 제 개인 선물. 아, 개인 선물. 예. 감사합니다. 용산서 저에게 무슨 선물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제는 뭘 해볼 거냐면 요거 해볼까요? 저 여당 전당대회? 제가 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여당 전당. 여당 전당대회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저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여당 전당대회부터 얘기부터 해보면 이거 김장연대요. 네. 효과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왜냐면 어제 저 TV조선인가 단독 보도 보니까 부부동반 만찬했다던데 김기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물론 뭐 단독 네 분 만찬은 아니고 종교계 지도자하고 만찬 자리에 네. 저 김기현 의원 부부를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대통령 부부까지 해서 이렇게 만찬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종교계 지도자 한 분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에게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시간 만난 거 왜 또 그렇게 예, 그 이후에 뭐 단독 만찬은 아닌데 네. 이러면 김기현, 장재원 이 두 분의 연대 이거는 이제 현실화가 됐고 그럼 이제 이미- 데이트 끝났고 예, 이제 결혼했어. 이제 벌써요? 아니 김장년 때 본인 손잡고 포옹하고 이제 예, 그런 정치가 된 상황이다 거니까. 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아니면 윤심이 있는 그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이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윤핵관 중에 가장 핵심인 장재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손을 들어준다. 아. 나 김기현 의원 편이야. 예. 이런 사인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강한 들었다. 영향을 발휘할 것 같아요. 시그널. 시그널. 네, 그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예를 그런 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장현이 왜 저기 갔겠어? 네,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클래시컬한 전략이죠. 이 서동요 전략이라고. 서동요 전략? 그렇죠. 뭔지 아. 손아공주님은 뭐 밤에 뭐 게임 좀 끝났대더라. 끝났어 이미. 야, 서동이랑 어제 밤에 어쩌고 저쩌고 끝났어. 이런 뭐 거. 니들이 이렇게 깝죽거려봤자 끝났어.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끝나게 만들고자 유도하는.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 아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정치권을 혁신하겠습니다. 네.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누구랑 친하거든. 네. 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있거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거죠.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 할게. 아 예. 사랑하는 장 소장을 위해서. 근데 야, 이거 정말 형의 동생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는 멘트다 이거.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속 당원들 100% 바꾸고 결선 투표에 도입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찐 윤심 묻어 있는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거고 뭐 다 지금 뭐 현실화 됐잖아요. 이제 김기현, 장재원 연대인데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에요, 지역이. 그리고 장재원 의원은 부산인데 울산, 부산 연대를 해서 저는 다른 당 사람이지만 저 연대 가지고 이제 당대표를 됐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당원들 특히 의원들한테 지역 조직들한테는 이게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여러 명이라고 하지만 또 불러서 만찬을 부부동반 했다면 그런 걸 대통령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뭉치라고 하는 건데 됐다 하더라도 그 조합으로 과연 그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 중원요 이런데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그럼 그 조합이 뜨면 민주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걱정입니까? 감사합니까?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 역과 보이긴 역의 한데. 역이 막 이렇게 눈치를 해주는 챘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민희 대변인 말씀대로 자, 그럼 윤심 중요하죠. 뭐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대표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원활한 거는 여권에서는 중요한 관계인데. 근데 제가 이제 네. 그것 좀 여쭤보려는 게 역대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정부든지 간에 정부 초기에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다 나 청와대는 가까워. 마케팅을 하죠. 네, 대통령 그거는 마케팅. 항상 있는 일 아니었어요?
마케팅 하는 거 하고 네. 각자 누가 복심인지 그분의 마음인지를 모르게 다 마케팅을 박근혜 해요. 대통령 때는 근데 이 정도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까지. 당대표가 돼서 그게 집권 여당이 좋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그게 있고요.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자 내가 돼야지 이제 대통령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누구나 그 주장을 할 거예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잘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가 내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다. 아니면 나는 여기 이제 개혁과 혁신, 선거 수립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한테도 잘 되고 우리한테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긴다. 네. 이건 이제 논리의 구조가 힘을 받기 어려운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내가 별로 약간 지지율도 낮고 별 계획도 없지만은 대통령하고 호흡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김기현 의원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뭔가 작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단계, 3단계 작전이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가지고만은 당원들의 이게 대의원도 아니고 전체 당원 투표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100만 명 다, 네, 100만 당원을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음. 이것만으로는 되겠나 싶어요. 자, 근데 장소장 유경험자시니까. 네. 예, 왜냐면 여당 전당대회를 네. 승리를 이끌었던. 보세요,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모였다고 하는데 김기현 의원은 김장년대 만찬이죠. 권성동 의원도 내가 대통령에 재소통 잘하고 하다못해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이거잖아요. 다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거든요. 당시에 김무성 서청원 요 대결에서 서청원 당시 전 대표야 무조건 뭐 청와대 엑스기를 했을 거고. 맞아요. 김무성 비주지였던 김무성 의원은 뭐 당시에 전략이 뭐였어요? 그때도 청와대가 가까워 이거였어요? 저희의 컨셉이 뭐였었냐면 네. 누가 진짜 친박이냐. 누가 진짜 친박이냐? 네.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누가 돼야 되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냥 무조건 대통령 말 따르고 지시에 따르고 그게 친박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친박이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갔었어요. 이건 이제 멋있는 말이고 저는 제 담대로 볼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당협위원장들한테는 공천권 내려놓는다. 다 하향식으로 하겠다. 내가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준 것. 그러면은 맞아요.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겠구나라는 걸 맞아요. 준 것하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라든지 지지자들 전체한테는 오히려 대권 주자라는 점이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됐고 네. 우린 다음을 봐야 되는데 서청원 저분은 대통령 친하지만은 뭐 여기 있다가 갈 뿐이고 그 당시에 또 여론조사 1등이었잖아요. 1번이었기 때문에 1등이었기도 한데 김무성은 자기 이 힘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투트랙.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당시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억납니다. 김무성 의원이 계속 1등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 전당 왜냐면 여당 전당대회가 집권 초기 전당대회가 거의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예, 정권이 한번 민주당에 갔다가 국민의힘 쪽 다시 왔으니까. 그 지금 전당대회에서 여당 후보들 중에서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썼던 전략을 쓰는 사람은 있어요?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중도층을 견인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네.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만 해서는 윤석열 정권 성공 못 이끌어낸다. 내가 그동안 좀 쓴소리했지만 다 정권 잘 되라고 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슬슬 캐치프레이즈를 좀 그러니까 저 너무 유승민 멀리 간것 의원의 같긴 해요. 전술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꿨죠. 100% 결선 투표 그런 거 갖고 하고 전 윤 실장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김장년대는 실제로 뭐 대통령 마음에 담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 뭐 권성동 의원도 또 나오려고 하고 나경원 대표도 있는데 결국 이제 친윤 후보들 간의 교통 정리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과정이 결국은 지금 집권 세력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실장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파괴력이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봐요?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변수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하던데. 이런 거가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전 예컨대 나경원 위원장이 나온다면 나오는 순간 그 이야기 그 프레임이 생길 겁니다. 김장연대 아니네. 자기들끼리 연대네. 대통령이 최소한
내보낸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이 제일 큰 거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게 있고 나가지 마 하는데 억지로 나가는 게 있는데 나가지 마 하는데 억지로 나갈 가능성은 없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0이면 그러면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거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나오는 순간. 그러면 그 김장연대라는 것의 파괴력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유 시장님한테 내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유승민 의원 못 나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지금도 나갈 수도 있을 안 것 나갈 같다. 거다.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이 세기 때문에 네. 아마 윤심이 어디 있다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네. 다른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접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확실한 시그널을 그러니까 주시네. 나경원이라는 그 개인의 경쟁력이 이제 세냐 안 세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권성동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김장연대에 돼가지고 완전히 손들어준 건 아니잖아. 라는 것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접으면 그럼 그 힘이 좀 더 붙을 수 와 맞네요. 보네. 근데 진짜. 참 이런 얘기 우리 하면서도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서 네. 윤심을 이렇게 해서 나가지 마라 정리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후퇴된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주당 전당대는 어땠는데? 똑같았어요. 아이 뭐 똑같긴 해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저 그거 생각나요.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약간 잠깐 그 근데 위치가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저는 그 추미애 당시- 대표가 아니구나.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다음 대표 다음 대표 때잖아요. 대표. 이낙연 대표 그럼 뽑을 때. 아니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돼요. 아 이해찬 대표 그 뽑을 한참 때요? 뒤였죠. 그러니까 집권 2년 지나가지고 네. 3년 차 때 그래도 뽑힌 거기 지도 워낙 때문에. 좋았으니까. 예, 지도 좋았고. 이해찬, 이낙연 이렇게 볼 때 그냥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해야지 약간 비문은 아닌데 네. 좀 확장성이라든지 네. 영남 뭐 그런 이야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문은 좀 견제하고 다시 찐문은 견제하고 지금 그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해봤는데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나가라고 해야 나가지. 약간 특유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네.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근데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렇죠. 거지. 우리가 나가려고 그렇죠. 하면 그건 밀어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해야 나가지. 왜 우리 보고 그러냐. 그 지금 나경원 위원장이 처한 조건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금방 그 말씀만 들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본인이 결단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한테 너무 의지하고 또 대통령 마음이 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김경수 전 지사. 윤태곤 시장 잘 아시죠? 네, 뭐 김경수 전 지사 개인적으로도 전화해가지고 어. 나 내일부터 뭐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좀 쉬시라고. 아니 뭐 언제까지 쉴 수는 없잖아. 이제 쉬고 몸 다 추스렸어 이제 그러면. 아니 추스렸어, 저는 다. 절대로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고 조금 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오는지를 기다리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뭐가 의원들이 갑니까 근데? 아니 예컨대 의원들이 와가지고 김 지사 찾아와서 만나자 뭐 위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들으면 돼요. 김경수 지사가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나자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수 전 지사는 동지입니까? 장래의 라이벌입니까? 동지죠. 동지고 두 분이 그때 경기지사, 네. 경남지사 할 때 같이 뭐 메가시티 뭐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저도 뭐 잘 압니다만은 진중하신 분이고 근데 지금 당장 무슨 뭐 정치적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장래자를 붙인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나중에 뭐 다음 대선 가까이 돼서 지금 뭐 복권이 안 됐습니다만은 뭐 당내에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제언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엊그저께 이제 어떤 의원이 이제 저 잘 안 보시고 괜찮은 분인데 뭐 노무현 가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망신 주기 뭐 이런 말을 하셨던데. 전재석 의원이요. 네, 저 저는 인터뷰에서. 김경수 지사는 약간 그런 부분은 거리를 두면 그건 다 알아. 김경수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근데 그걸 내 입으로 내가 우리 집안 뭐
장남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뭐 미래가 좋든 좀 좋지 않아지든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거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 소장 보시기에 김경수 지사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한 역량을 갖췄나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홀로서기 해서 발휘한 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은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있어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본인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드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지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노 대통령이 시민민주주의를 얘기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시민민주주의가 여론 조작하고 댓글 조작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 당내에서도 그러면 당내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 대항마라고 그래야 되나? 비명계 90점 이것도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어려워져서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또한 민주당에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김경수 지사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주세요. 그런 요구에 국민적인 호응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네. 출두 언제 하세요? 아이고. 아니 왜냐면 네. 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1월 10일에서 그 사이에 출두할 수도 있다라고 검찰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제가 있어서. 알기로도 네. 지금 뭐 성남지청하고 우리 수원지검 성남지청인가요? 수원지검 성남 예, 예. 시민구당권 아무튼 뭐 예, 그쪽 예. 검찰하고 그 지역 검찰하고 당대표의 변호인들 뭐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0일에서 12일 사이 또 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양측이 변호인과 검찰이 조율하면 그 사이에 하루 출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 할 때마다 여쭤보면 네. 나가는 것이 맞다, 나가면 안 된다, 뭐 이게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셨던 것 같고 어제 전재수 의원도 그런 것 같고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나가서 왜냐면 이거는 저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이 있던데 근데 의원들은 다 판단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제였나요? 대표가 이제 오후 늦게 다른 또 회의체가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본인이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뭐 드려도 되겠죠. 뭐 지나간 거니 그날 아침부터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때 본인이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면 조사 이런 건 이제 고려 카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때 진짜 뭐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다 아시지만은 뭐 되풀이 않더라도 그 소환 과정에서의 검찰에 좀 무례하다고 할까요? 절차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정치 검찰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당 대표가 그렇게 함부로 나가는 건 아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도부 내에서 반대를 하니까 대표가 결심을 했다가 조금 몇 시간 미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민수 대변인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거나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비공개 석상이나 사석에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비주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잖아요. 안 나간다. 한 번 더 나와라. 이렇게 이제 주고 받고 하다가 체포영장 뭐 이렇게 가는 수순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버티는 그림인 거 하고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다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는 조금 명분이나 무기가 오히려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가는 게 좀 맞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판단을 내리신데도 이런 건 무슨 나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순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니까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 뭐 우리 일반인들도 뭐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검찰 사무규칙도 그렇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연내에 한 번쯤 소환하라는 누군가 불호령을 내린 게 아닌가. 불호령 소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 이렇게 끌려가는 게 맞느냐는 거 얘기했었지. 지금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논리가 아니라 감동을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그래 나 떳떳하다 나부터 잡아가라. 내가 먼저 그냥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겠다. 이런 식이 맞지 그냥 회피하고 언급 안 하고 이런 모습은 비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네. 광주 이재명 대표 일정에 검찰 독재 규탄 집회한다. 그런데 그 흐름들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때는 이번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내려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하나씩 갔었거든요. 근데 가면은 대표께서 시장 상인들 만나고 즉석에서 한 5분 정도 다 참석자 소개하고 한 말씀을 합니다. 즉석 서민들 연설 삶이. 좀 강하신 스타일이죠. 그렇죠. 하는데 이번에는 광주 시당이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을 받았는데 계속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대표는 이제 국민들 원하는 목소리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이어지는 게 광주 시당이 저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소환 같은 거에 대한 이런 반발 그다음 뭐 항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광주에 있는 그 지상파 광주는 또 이제 지상파에 이제 네. 총국 KBS, 있으니까. MBC는 광주 총국의 정치부가 특기세요. 광주 정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분위기를 하면서 아유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메시도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정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형식 경청 투어잖아요. 근데 광주에서만 아까 말씀 뭐 검찰 뭐 분쇄 이 일정이 들어간 근데 그게 거죠. 주목받다 보니까 그 전날 여수 기업인들 다 만나시고 오히려. 장흥 가서 농어민 다 만났는데 모두 그것만 주목하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생의 근데 문을 가릴 수도 있다. 우리 윤 실장이 말씀대로 그런 지역 분위기가 광주 시당 측에 전달이 돼서 이런 행사는 시당이나 네. 도당이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윤타짜, 장타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